꿈꾸마 책의 저자 연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꿈꾸미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름 아닌 토익, 어학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토익 공부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과연 내가 토익 점수가 있으면 한국가를 가는데 얼마나 유리한 거지?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한국가 준비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학교별로 토익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꿈꾸미들은 어느 학교를 일지망으로 생각하나요? 네, 당연히 사실은 지금 딱 머릿속을 스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인하공업전문대학과 한서대학교가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제 두 학교 모두가 그렇지만 정말 일지망이 아니라 사실은 영지망인 학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20 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43대 1. 자, 이제 소수점은 생략할게요. 네, 그래서 43대 1이었는데요.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죠.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더 적다 보니까 54대 1.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부러운 12대 1의 전형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43대 1, 54대 1, 12대 1.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전형을 막 그냥 무조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몇 대 1을 선택할 건가요? 당연히 12대 1을 선택을 하겠죠. 12대 1의 전형의 주인공은 바로 영어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항공과 준비생들이 인하공업 전문대학 영어 특기자 전형이 가장 경쟁률이 낮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쓰지는 못할까요? 네, 우선은 이거부터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올해까지는 인하공업 전문대학 이제 항공운항과를 포함한 사회실무학과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 성적이 이제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학 성적이 40%가 반영이 되고 면접이 60%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학 점수가 40%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학 점수가 사실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토익이 700점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700점인 친구와 900점인 친구가 쓰면 당연히 900점인 친구가 40%의 어학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테니까 이제 유리한 거죠. 반대로 어학 점수가 이제 정말 700점 턱걸이로 쓴 친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인하공업 전문대학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은 약간 넘사벽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외국도 다녀와야 되고 막 유학도 다녀오고 토익 점수가 진짜 850에서 적어도 900점이 되는 친구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합격생들의 평균 토익을 봤을 때도 매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820에서 850 정도가 평균 성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2021학년도 현 고3까지는 이게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인하공전 어학 특기자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사실은 40%의 어학 점수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800점 이상의 토익 점수인 친구들에게 이 전형을 추천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네,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토익 점수 7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점수 또는 이제 둘 다 아닙니다.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익 스피킹이 130점 이상이 되면은 바로 면접이 100%로 바뀝니다. 대박이죠? 네. 그래서 면접이 100%로 바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학 점수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말한 조건만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학이 아닌 면접으로 진검 승부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인하공업 전문대학 어학 특기자 전형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인하공전, 여러분의 영지망 대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학전형이 인하공업 전문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학전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인하공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학전형을 쓰면 이제 면접 점수와 어학 점수가 반영되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학전형 같은 경우 우선 인하공전이 그렇죠. 면접 60, 어학 점수 40. 그리고 이제 경인여자대학교가 그렇습니다. 토익이 550점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면접은 30%고 어학 점수가 70%나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 경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학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또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갖고 좋아하는 한양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대학 이제 자체 전형 또는 독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요. 네, 어학 점수가 반영은 안 돼요. 대신에 이제 학교에 맞는 기준치가 되면은 경쟁률이 확 낮아지는 독자 전형을 쓸 수가 있어요.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97대 1이 47대 1로 줄어들고요. 부천대 같은 경우도 인문계 전형 같은 경우는 63대 1이 29대 1로 줄어들고요.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48대 1이 무려 14대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쟁률이 진짜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지니까 똑같은 내가 면접을 봤을 때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 합격의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토익을 우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항공과 같은 경우는 토익이 700점 이상이면 되고요. 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 서비스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익이 600점 이상이면 되고요. 동서울대 같은 경우도 토익이 550점 이상이거나 아니면 동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토익 스피킹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이 105점 이상이면 됩니다. 네, 토익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대학 자체 전형 같은 경우는 다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자격증도 있는데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토익 그리고 토익 스피킹 영어를 기준으로 한 어학 자격증이기 때문에 토익과 토익 스피킹을 기준으로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정말 여러분 당연히 경쟁률이 낮은 전형을 쓰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말했던 것과 연관을 하면 이게 정말 실화인데요. 작년에 J+에서 토익이 이제 600점 이상이 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친구가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700점 이상이다 보니까 이제 600점대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항공과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호텔과도 관심이 높은 친구여서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로 또 이 대학 자체 전형을 써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부천대학교도 당연히 이제 제가 원서 상담을 해줄 때 이 대학 자체 전형을 써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천대를 이 전형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한양여자대학교는 쓰고 부천대는 안 썼어? 그랬더니 약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원서 상담할 때도 이 전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는데 또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 워낙 이제 처음이고 막 떨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겠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래서 쌤, 부천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600 몇 점이니까 제가 그냥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인문계 전형 썼는데 잘못인가요? 가슴이 너무 아팠죠. 왜냐면 지금 말했듯이 한양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은 지금 그냥 어학 점수가 있으면 이 대학 자체 전형을 쓸 수 있는 기준만 되는 거지 실제로 어학 점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 플러스 내신 반영되는 비율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정말 어떻게 보면 버스로 따지면 줄이 굉장히 긴 줄과 줄이 되게 짧은 줄이 있으면 사실 줄이 되게 짧은 줄로 버스를 탈
약간 그런 유리한 전형인 건데, 우리 이제 DT 중에 한 명이 부천대학교는 어학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착각을 하고, 부천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쓰고 인문계 전형으로 쓰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 이제 대학 자체 전형을 썼다고 해서 꼭 그 친구가 합격을 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경쟁률이 이렇게 낮잖아요. 63대 1과 29대 1은 다르니까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거죠. 내가 대학 자체 전형을 썼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 꿈꾸미 친구들, 내가 만약에 어학 전형을 썼다면 어땠을까? 합격을 했을까? 이런 생각 만들지 마세요. 네, 그냥 무조건 어학 전형을 쓸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제 곧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에는 토익과 토익 스피킹 공부는 정말 라인 나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3인데 이런 게 있었어? 사실은 토익 점수가 조금 낮을 수도 있잖아요. 500점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400점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쌤, 제가 지금부터 도전해도 될까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도전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도전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가를 가면은 사실 토익 점수가 있는 친구가 훨씬 더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교과 과목에도 토익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보다는 공부를 한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어학 전형 또는 대학 자체 전형은 아니지만 한국 관광대 같은 경우는 또 토익 점수가 있으면 20점에 가산점을 줍니다. 네, 토익 같은 경우 근데 심지어 300점 이상이면 가산점을 줘요. 특별 전형이. 또 오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토익이 500점 이상이면은 가산점을 20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센도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도 토익 점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이제 500점대는 3점, 600점대는 4점, 700점대 이상은 5점, 이렇게 또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한 외 학교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학 자체 전형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언급한 학교 외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대학 자체 전형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학 점수는 정말 있으면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학 공부는 바로 시작하자.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그러면 또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합격생 선배와의 전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전화 인터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세미나, 그러면 우리 꿈꾸미들에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20학번 정세빈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민이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교에도 합격을 했지만 또 부천대학교 대학 자체 전형으로도 합격을 했잖아. 네. 네. 몇 점으로 합격하게 됐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는지 계기 같은 거 조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우선 일단 605점으로 합격을 했고, 제가 이 토익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J+의 단위 시작할 때부터였어요. 처음에 연희쌤이 추천을 해주셔서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 좋게도 한 달 만에 605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605점은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쓸 때 또 아무래도 지금 세민이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였으니까 특성화고 전형보다 대학 자체 전형으로 써서 합격을 할 때 조금 유리했다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 네, 너무 경쟁률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제 세민이가 썼던 2020학년도 부천대학교 이렇게 보면은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80대 1, 그리고 대학 자체 전형 같은 경우는 29대 1. 그래서 사실 경쟁률의 차이가 좀 확연히 드러나니까요.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토익 공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많이 어려워요? 친구들이 좀 많이 두려워하는데. 저는 또 그 특성화 고등학교여서 이제 영어에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지는 못했었던 실력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 ABC는 알고 있으니까 수업을 들어보자. 그래서 듣다 보니까 좀 아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 퀴즈북을 들었던 것도 생각이 났나? 그러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좀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정말 한 달 만에 600점 이상 성취를 한 거는 굉장히 이제 잘한 거죠. 근데 또 이제 칭찬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세민이 이번에 이제 학점이 나왔는데 1학년 1학기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4.5학점 만점에 4.5학점 받았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J+ 학생이 이제 청주대학교 1등을 했다는 건 알았지만 학점이 이렇게 4.5 만점에 4.5일 줄. 이거 이제 정말 거의 인간의 학점이 아닌데요. 너무 대단하고 또 오늘 이 전화 요청 때문에 아까 이제 전화를 미리 했더니 또 토익학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민이 사실 지금 이제 3학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늦었을 수 있지만 2학년, 1학년 항공과 준비생들 우리 꿈꾸미들에게 토익 공부 추천하나요? 저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도 토익 점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좋아요? 유리한 점이 있어요? 네, 꼭 토익, 저는 아직 6학년이라서 토익 관련 전공 수업은 없지만 교양의 영어가 있는데 교양 영어에도 도움이 됐었고 또 2년제 주변 친구들을 보았을 때 전공 수업에 토익 관련 수업들이 꼭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가면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한 것 같아요, 수업 듣기가. 맞아요. 항공과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에 토익이 꼭 있기 때문에 토익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학점 관리하기가 더 쉽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민이 사실 또 남학생이 항공과 준비하고 입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또 이제 입시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고3 입시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지금 이제 2달 남은 게 이제 가장 주눅들 타이밍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저도 그랬었으니까. 맞아. 근데 막상 끝장 가면 다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가면 해볼만해요? 좋아. 네. 주눅들지 말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난 좀 이런 멋진 사람이야 이런 거 이렇게 뽐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교 1등? 4.5 만점에 선배가 응원의 한마디 해줬으니까 우리 꿈꾸미들 모두 다 좋은 기운 받아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민이 전화 인터뷰 너무너무 고마워.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학 전형에 대해서 정말 학교별로 낱낱이 파헤쳐보고 그리고 또 부천대학교 항공 서비스과 이제 대학 자체 전형으로 합격한 선배의 인터뷰까지 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제가 평소에 영어 공부 그리고 특히나 토익과 토익 스피킹 공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제 J+ 학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이제 멘티들에게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어학 프로그램도 굉장히 진짜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진심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꿈꾸미들에게도 최대한 많은 정보 주려고 했는데 쌤의 진심이 전달됐길 바라며 오늘 쌤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